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했죠. 상식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이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할 때 이제 이정근 전 서초구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 서초구 지역위원장과 통화를 했던 그런 녹취록들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직접적으로 돈봉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마치 돈봉투를 정말 받았다는 듯이 그렇게 확신을 시키는 듯한 검찰이 이제 그런 행태를 좀 보였다라고 항변을 한 적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비롯해서 19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의 명단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단 공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건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좀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밝혀진 어떤 전말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좀 과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말씀처럼 우리 당이 무언가 더 감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루려 한다든지 회피하려다든지 이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러한 비위가 발생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관련자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구,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놓은 판에 일부러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사건의 어떤 전말, 사건의 규모보다 더 확장을 시켜서 민주당의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는 쪽은 검찰과 국민의힘 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구속까지 시킨다는 거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의로운 수사, 올바른 수사를 검찰에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지금의 검찰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당 탄압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억지 수사를 너무 하지 마시고 정말 팩트에 기반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잼버리 파행 공방 격화, 문정부 전북도 책임있다. 파렴치한 유체 이탈 화법.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잼버리 대회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챙겼고 일사천리로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라북도 지사에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발언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된 게 뭔가 어떤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자원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이전 정부,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을 잘 못 챙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 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폭염 상황에서는 사소한 겁니다. 의료진들의 어떤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냉방 기구들이라든지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시원한 물, 그리고 그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천막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아 놓고서 전 정부를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이전부터 기획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당자가 이 폭염 상황에서 선풍기도 안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식수도 안 갖다 놓고, 제대로 된 어떤 그늘막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갖다 놓은 상황에서 담당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지니까 내가 기획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내가 기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적 영역도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지금 탓할 것을 탓을 해야지 전 정부를 이렇게 탓하는 거 너무 짜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바로 반박 논평이 나왔는데, 여가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은 기재부 이제 개영식에 참석을 해서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전 정부 대통령이나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무언가 정말 전 정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들, 어떤 특정한 자원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책정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행사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는 사소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청소년들 몇천 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국제 망신을 당했으면 반성을 할 일이지, 이렇게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윤관석 구속에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해야 한다. 자,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니까 김기현 대표가 또 이렇게 아주 이때다 싶어서 또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할 이유가 없죠.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 현행범이 아닌 한은 이 회기 중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방탄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 독재 정권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 국회가 굉장히 탄압을 받던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독재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 체포를 한다든지 구금을 시키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나 행정부에 의해서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소를 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탄압을 했는데 불체포 특권마저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손봐야 되는 그 개선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집권여당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 기관들이 한통속이 돼서 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로 나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권력 뒤에 숨어서 온갖 범죄와 관련된 혐의들도 다 어물쩍 넘어가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로남불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김기현 대표님.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모 18년 모셨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제 진실 공방에 또 불거졌어요.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죠. 결국엔 이제 아주 큰 홍역을 치르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인위원회에 가가지고, 내가 남편 사별 후에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왜 노인분들을 비하를 하겠느냐. 난 노인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우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 거짓말이다. 시부모를 18년간 모신 적도 없고 이 노인 비하를 입에 달고 살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좀 했어요. 폭로를 한 거죠. 이 국민의힘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극히 가정사인 거고 지극히 개인사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뭐 시부모를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뭐 그것까지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억지를 부리는 거고,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신우이 분의 증언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맞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이 사실관계를 또 따져보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이 신우이의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간 시부모를 모신 게 거짓말이라면, 이런 발언들이 아무리 노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셔야지.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다른 직책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런 분이면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지극히 이제 가정사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는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좀 MSG를 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좀 지양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행보 자체가 마치 본인이 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좀 정치에 서투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시라면은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도 청년 좌담회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좌담회라는 것도 뭐 중요하죠.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당내에서 이제 혁신을 하려면 당원들의 좀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도 적극 수렴을 해서 이제 취합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혁신안들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발언을 했어요.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냥 당원들의 의견만 잘 청취를 하면 되지 본인이 굳이 거기서 뭐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것을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것,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아무쪼록 본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적극 해결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이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제강TV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 사회적 약소계층분들, 저소득 가구분들 에어컨 한번 켜지 못하시고 지금 고생을 하시고 계실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마제강TV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날리시고 마제강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마제강TV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